당신은 한계가 없는 존재로서 무엇이든 실행하고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 배우거나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현실과 원하는 현실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한계 중 하나 이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는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이 한계를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를 넘어서는 힘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다양한 자기계발서나 이 좋은 내용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좀 어, 조립한 이런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제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마인드셋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생각 같은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 가능성 같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이게 이제 마인드셋의 한계라는 건데요. 결국엔 자신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무의식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험을 보는데 나 이거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확률상 그 시험을 붙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 이거 붙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조금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에는 책이 정말 쓰여지지 않았었고요. 나는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인드셋은 그 고정형 마인드셋과 이제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눴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 한 개밖에 안 돼, 나는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을 내다보는 그런 성장형 마인드셋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이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이걸 바꾸는, 스위치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자신의 무의식에 계속 넣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그 능력들을 확인하는 그 확언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기의 한계입니다. 동기가 이제 낮으면 실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추진력이나 목적 의식,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를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법의 한계인데요.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배웠거나 그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실제 그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셋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념과 태도 또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기는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행동을 취하는 목적이나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나 정돈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 지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마인드셋의 문제인지 아니면 동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방법의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동기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동기는 목적과 목적 곱하기 에너지 곱하기 이 작고 간단한 행동인 S의 세제곱이라고 이 공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엔 동기부여에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이나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죠. 이것들은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를 여기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결국엔 그 목적이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에다가 추가적으로 간단한 행동들이 부과되면 이제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행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윤활유 같은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를 해야지 뭔가가 동기가 더 부여된다는 거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 해서는 동기부여를 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습관을 바꿀 때도 작고 간단한 행동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내가 다이어트를 뭐 10kg를 빼겠다 이런 그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푸시업 뭐 10회를 하겠다라던가 뭐 5번을 하겠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먼저 하라고 하죠. 그 행동들이 하다 보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를 거기에서 또 얻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쓰이지도 않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을 활용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언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져보고 자신이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가? 이 일을 할 만큼 이 프로젝트의 열정을 갖고 있는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모든 질문에 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가업을 제쳐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 예라면 몰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 질문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뭔가 지금 부족하다, 빠졌다 하면 그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